사법이 보류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법안의 연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평화당도 현장 최고위원회로 맞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엄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자 전북교육청도 도내 6개 자율중학교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사태에 대해서 주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뒤늦은 사과에 아쉬워하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전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립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지자체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주민들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며 관계기관이 전국의 공장, 소각장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고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법령과 절차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민들은 뒤늦은 사과에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늦죠. 지금 죽을 분들 다 죽고 여기 주민들 다 지금 70, 80이에요. 살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게 늦은 감이 많죠. 그죠? 보상을 위한 법정 소송과 남아있는 주민들의 건강,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숙제들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문제, 그다음에 연초박에 연관된 문제, 이 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이 KTNG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일종의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적으로 연초박을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건 허용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전라북도가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종의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 니켈과 벤젠 등 93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비료관리법은 연초박을 퇴비로만 쓰게끔 정해놨는데 금강농사는 이걸 고열로 말려 불법 유기질 비료로 만들다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퇴비를 만들어도 문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내부 온도가 7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는데 담뱃잎 보관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1급 발암물질 축적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법대로 퇴비를 만들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제2의 장전마을 사태가 발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관련 법률이 전부 다 개정될 필요가 있고요. 더 이상 연초박이 퇴비로든 사용할 수 없도록. 전라북도도 연초박 퇴출에 나섰습니다. 비료 원료 허가 품목에서 연초박 항목을 삭제해 반입 자체를 막기로 한 겁니다. 연초박에 대해서 별도의 코드를 만들어서 재활용이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환경부에 건의했고요. 비료관리법 고시 내용도 농림부의 그쪽 같은 내용으로. 환경부는 실제 연초박 퇴비 생산이 위험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생산 금지는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공항 부지는 군산공항 옆 새만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라북도는 준공을 최대 2년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공항 위치는 현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새만금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설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추게 되며 나중에 확장할 것을 대비해 여유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5번째로 큰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7,800억 원입니다.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24년에 공항을 착공해 20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설계와 건설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공사 발주를 할 때 턴키 방식으로 하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걸 한목에 사업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요.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항 노선은 국내와 중국, 일본, 동남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 수요는 2030년에 74만 명, 2040년에 81만 4천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개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비 40억 원은 확보했지만 2026년으로 앞당겨 개항하려면 나머지 국가예산 7,800억 원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기지 않는 전남과 충북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전국에서 학생을 뽑아온 6개 자율중학교도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설립 근거, 전국 단위 학생 선발권 조항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사실상 내년부터 발생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5년 주기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일괄 폐지 효력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지금 이걸 뜻하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2025년에 전주 상산고와 전북 외고가 일반고로 바뀌고 익산고와 함께 전북 학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논란 끝에 자사고로 재지정받은 상산고는 교육부 방침을 비판하면서 다른 자사고 등과 소송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에 맞춰 전국이나 전라북도 전체에서 학생을 뽑아온 자율중학교 6곳도 일반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농촌학교인 자율중들은 입학자원 부족으로 신입생 충원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모집을 안 하면 존폐 위기가 있는 거죠. 광역으로 풀어준다든지 해서 전라북도 권역에서 뽑을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6개 자율중은 학군에 초등학생만 입학하면 학급수를 절반 줄여야 하고 두세 곳은 신입생이 한 자릿수에 머물게 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나 다름없는 탄소법이 야당도 아닌 정부 여당의 반대로 보류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여야 정치권이 날선 책임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악화된 지역 여론을 의식한 거겠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북을 방문해서 탄소법의 연내 통과를 전격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첨단 방사선 연구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자리. 이해찬 대표는 탄소법에 대한 정당 간 견해가 다르고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당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됐다며 연내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여기서 파생되는 실망감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이 대표의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전북도민은 반드시 이에 화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송하진 지사도 탄소법 보류에 따른 도민들의 서운함이 당대표의 약속으로 해소됐다며 공공의료대법 등 장기간 표류하는 현안에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본산 조선소 가동 문제, 또 제3금융지 중심지 지정 문제, 그리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등의 사안이 당연히 정치권에서 국회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만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전주 국민연금 본사로 옮긴 자리에서는 제3금융중심지와 전주 특례시 지정 문제도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호남 관심 지역인 정읍과 전주병의 측면 지원에 나선 가운데 당 대표가 직접 밝힌 현안 지원 약속이 악화된 지역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긴급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평화당도 현장 최고위원 회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북 홀대가 2를 넘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정부와 여당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반대로 무산된 탄소수집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전주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토대회나 다름없었습니다. 탄소 소재법이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취소하든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든지 그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재부를 질책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산의 눈치를 보느라 대통령이 공약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역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국회 예결 소위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것 역시 전북 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당을 밀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홀대입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민주평화당은 탄소수재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전주 특례시, 새만금 특별법 등을 전북발전 중점 추진 과제로 정하고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두 정당의 기선 다툼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공공의료대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결국 보류됐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내일 공공의료대법을 다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대학원 신설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산업이 한자리에 모인 2019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박람회가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에는 5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전문가 특강과 투자 상담회, 유통망 품평회 등 다양한 행사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해경이 군산 문여도 해상에서 실종된 양식장 관리선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구역을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쪽으로 44km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에 따라 실종자들이 남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지난 6일 A 대령을 보직 해임했습니다.